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로 달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김형민 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어떤 이슈들이 또 우리 달력에 착 적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소개해 주실 이슈 캘린더는요? 예, 먼저 오늘 있을 이슈부터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이죠. 종합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크 간 경제협력 포럼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 2일에는 중소로봇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일에는 국제인쇄전자 전자재료 및 기능성 필름 산업전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3일에 좀 이벤트가 많네요. 네. LED 장비 재료 산업전도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초에 몰려있는 이벤트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 가운데 어떤 또 이벤트를 하나 꼽아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워낙 또 중요한 것들이 많네요. LED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린 에너지도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어떤 특징 이벤트 꼽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그 대표적 경기부양책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종합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건설업종에 대한 영향력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이슈로 삼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종합부동산 대책 이제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주택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가격 하락폭이 큰 그 고가 아파트 중심의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10억 원 이상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도 하락세가 멈추면서 그 1년 내내 하락세를 보였던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이제 다른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근래 고가 아파트 가격에 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전월 대비 1.7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발표 예정인 이 종합부동산 대책이 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그 나올 종합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 뭐 이후에 또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면은 또 다뤄지겠지만은 신축 주택 양도세 감면,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이죠. DTI나 또 이제 LTV 완화와 같은 내용들은 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그 배경으로 보면은 경제 전반에 아무래도 이 가계대출 규모라든지 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렌트 푸어 그리고 하우스 푸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대책이 가격 상승, 주택 가격 상승보다는 어떤 주거의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대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실수요자 위주의 그런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신정부의 이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그 신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일부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있는 대책이 포함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또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그동안 실망감이 그동안의 상승세에 올라왔었던 종목들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 또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 대책이 이 주택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실적 기대감 지속적으로 높여줄지 이런 점에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은 좀 그러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한 이슈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건설업종의 상승폭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뭐 관련 건설주들,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등 흐름을 보여왔는데 저는 좀 역발상적으로 그 주택 비중이 높은 업체가 아니라 주택 비중이 좀 낮은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택 그 대책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큰 요동 없이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최근 그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요. 이
6.5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로이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100억 달러 규모의 철광산 개발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물산이 이번에 이 포스코 건설을 제치고 이 철도 항만 플랜트 쪽에 이 56억 호주 달러 규모의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그 소규모 해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 그 로이힐 프로젝트 수주로 대규모 광산 개발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향후 추가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현주 부회장의 신성장 동력 개발 추진의 어떤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삼성물산이 로이힐 이외에도 이 GVK 석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항만공사 사전 협의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캐나다나 남미 그리고 몽골 쪽에서도 비슷한 수주를 지금 탐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중동 플랜트 시장 경쟁이 최근에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 건설사의 수익성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산 같은 경우는 비중동 지역 수주가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미분양 관련 주택 리스크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택 관련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근 대책이 뭐 긍정적으로 나오든 뭐 부정적으로 나오든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좀 안정적이다. 이 가시성이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수주 모멘텀이 되겠는데 올해 해외 수주 목표가 11조 6천억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과연 이 2배 되는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그 우려감도 있었지만 이번 로이힐 프로젝트 수주로 말미암아서 그런 우려감이 좀 희석이 되는 상황이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로이힐 프로젝트는 총 이익률 1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8조 4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5,600억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이제 1사분기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1사분기 그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해외 공사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건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가 더 늘어난 6조 6,8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 외형 성장과 판관비가 감소하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0.3%포인트 정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34에서 35%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 흐름 좀 보겠는데요. 삼성물산의 일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좀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봉 차트인데 지금 검은색 그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1년 연간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경우는 추세가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추세대가 결국 장기 이동평균선의 돌파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주간 차트 상에서 봤을 때도요. 고점을 이었을 때 지금 살짝 이 추세대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월봉 차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대의 상단을 지금 돌파를 임박한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이러한 그 하락 추세대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종합 대책에 관한 이슈를 잡고 특행 종목을 꼽아봤는데 정작 종목은 뭐 거기에 수혜를 보는 종목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리스크가 적은 종목 중에서도 해외 실적과 여러 가지 이제 1분기 모멘텀, 어닝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삼성물산 체크해봤고요.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김형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